자, 여러분, 해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해녀 하면 검은 잠수복, 차가운 바다, 그리고 고된 삶, 이런 생각이 떠오르시기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무대에 오를 이 해녀는 조금 다릅니다. 해녀라는 전통적 직업도 얼마든지 힙해질 수 있다. 유튜브로 해녀의 일상을 기록하고 또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해녀가 사라져가는 직업이 아닌 살아 숨쉬는 직장으로 만들고 있는 요즘 해녀 우정민 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출근길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의 분주한 출근길, 플래시 세례 받는 화려한 출근길. 그런데 제 출근길은 좀 특별합니다. 여기가 제 출근길이자 직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바닷속으로 출근하며 그 속에서 꿈과 행복을 건지고 있는 거제도 10년차 해녀 우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왜 바다를 선택했고 어떻게 그 바다에서 제 삶을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바다 덕분에 어떤 꿈들을 품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해녀들 사이에서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녀는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 그만큼 이 일이 위험하고 또 힘들다는 뜻인데요. 물론 힘든 직업이 해녀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해녀는 정말 극한 직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옛날 조선시대 정조대왕도 해녀의 고생들을 들으시고 전복은 진상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정도랍니다. 그렇게 고된 직업인 해녀를 보시고 지금 어떠신가요? 제가 좀 안타깝고 힘들어 보이나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직업 만족도가 정말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 요즘은 며칠 동안 그 기상 예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맨몸으로 추운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하던 예전과는 비교해서 장비도 더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녀는 지금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21세기에 왜 해녀가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계가 물속까지 들어가서 작업하는 세상이고 양식장도 발달했지만 양식이나 낚시로는 잡기 어려운 자연산 전복, 돌멍게, 성게 같은 양식이 되지 않는 해산물을 직접 들어가서 손으로 채취합니다. 그리고 해녀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남획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과 함께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녀는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그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을 가치가 인정이 돼서 이를 보존, 전승하고자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저승이라고 표현했던 그 바다가 저한테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잠수복이 몸에 달라붙는 느낌,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 고요함, 물 색깔, 물속 해양생물까지 매 순간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거제도는 지역 특성상 해산물이 다양하게 나는 지역이라서 전복, 소라, 멍게 등 문어 등 다양하게 채취할 게 많습니다. 특히 거제바다에서는 해삼을 제일 많이 잡는데요. 바닷속에서 매일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포켓몬스터 스티커 모았던 것처럼 저는 해양생물 도감을 만드는 기분으로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잡은 해산물이 마치 전설의 포켓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맨손으로 물고기도 잡는데 저 너무 신나 보이지 않나요? 잡은 물고기 사진을 컬렉션처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해녀가 됐을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제도 해녀는 무슨 전공이나 자격증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해녀를 하기 전에는 수영을 배우거나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심 15m 아래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가 됐을까 궁금하시죠? 원래는 다른 도시에서 광고 디자이너로 일을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남편 직장을 따라 거제로 이사 왔고 아이도 낳고 육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그런 나날을 보낼 때 동네 친한 언니가 물질을 배우러 가자고 저한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언니 따라갔다 얼떨결에 해녀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저는 배우 할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 따라 오디션 갔다가 붙었어요. 예전에 그 말 저는 전부 뻥인 줄 알았거든요. 그 일이 저한테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퀄라이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수압 때문에 고막이 눌러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를 이제 안 밀어내면 진짜 아픈데 그래서 그 물속에서 수심 2m 아래에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퀄라이징을 계속 해주면서 고막의 안팎의 압력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진짜 희귀한 경우로 이퀄라이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수영 못하는 내가 알고 보니까 타고났던 거죠. 해녀가 체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저처럼 그 뜻밖의 적성을 언젠가는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잘할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땐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딱히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애들이 대통령 하는 것처럼 화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해서 광고 디자인을 했고요. 그런데 서른이 넘어서 완전히 예상 밖의 곳에서 진짜 저한테 딱 맞는 걸 찾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 그런 재능, 그런 기회. 그리고 그게 서울이 아니고 외국도 아니고 바로 이 거제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녀가 된 이후에 믿기 힘든 기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매번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최고의 인기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다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들 많으신데요. 드라마가 배경이 제주라서 해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어린 딸을 위해서 바다에 뛰어드는 강래라는 인물 많이 보셨죠?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이 강래라는 캐릭터, 물 밖에서는 염혜란 배우님께서 연기를 했지만 물속 장면은 제가 대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넷플릭스 배우랍니다. 좀 멋지게 보이나요? 네, 해녀가 돼서 만난 기적이 이거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해녀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해녀 문화를 소개하다 보니까 유명한 브랜드 광고 모델도 되고 해외 언론 인터뷰, 해외 영화, 다큐멘터리, 강연, 해녀로 직업을 선택했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녀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좀 힙하지 않나요? 네. 솔직히 처음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운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난 잘 될 거야, 잘 된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미디어에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 해녀가 저에게는 멋진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미디어의 힘이고 나를 빛나게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제 체력이 닿는 한 제가 사랑하는 바다에서 오래오래 물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해녀가 돼서 엄마랑 같이 바다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 말을 듣고 전 진짜 좋았습니다. 제가 행복해하는 일을 딸도 관심을 가지고 저랑 함께 할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입니다. 폭삭 속았수다의 강래라는 인물은 딸 애순이한테 물질을 못하게 치를 떨며 말렸잖아요.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바다의 아름다움을
이곳의 행복을 딸한테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바다는 좀 보면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더 오래 물질할 수 있을까? 해수온 상승이라든지 해양 오염 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해서 해산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바다를 위해서 꾸준히 바다 정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방송이나 강연도 참여해서 해양 생태계 보존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질도 하고 육아도 하고 잠도 부족한 삶이지만 그만큼 바다를 사랑하니까요. 요즘 말로는 갓생산다라고 하죠. 저는 그런 말을 좀 종종 듣는데요. 그 원동력은 단 하나, 지속 가능한 바다와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나도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상 못했던 해녀라는 직업을 시작했지만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저를 발견했고 보람과 목표도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한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물속에서 숨 참고도 일을 하는데 땅 위에서 숨 쉬면서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거제든 어디든 여러분들만의 보물 같은 일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출근길이 행복하고 조금은 특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제해녀 우정미였습니다. 거제고 1학년 9반 이준서입니다. 물에서 숨 얼마나 참아요? 잠수를 하루에 최소 100번 정도 하거든요.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물에서 숨은 처음에는 저는 진짜 못 참았어요. 진짜 일반 사람들 한 30초? 근데 저는 지금은 물속에 들어가면 수심도 타야 되고 그쪽에서 유영도 해야 되고 채취도 해야 되기 때문에 1, 2분 내외인데 물 밖에서 만약에 참아라고 하면 그냥 무동 자세에서 한 5분 정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덕포에 있습니다. 덕포로 오십시오.